뉴저지의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펜타곤이 로스앤젤레스에 투입된 국가방위군 4,000명 가운데 2,000명을 철수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그린카드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을 합해 14,000명 수준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사실상 무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이 이미 승인한 대외 원조와 공영방송 지원 예산 90억 달러를 무효화시켜 환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뉴저지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차량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하며 2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텍사스를 비롯한 미 전역에 폭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이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 침수와 교통마비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과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도 안혜린 기자입니다. 14일 밤 뉴저지주 플레인필드시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불어난 물에 차량이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긴급 출동했지만 도착 당시 피해자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뉴저지 일대에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졌으며 플레인필드 외에도 저지시티, 뉴브런즈워크, 에디슨 등 여러 지역에서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됐습니다. 루트 22, 루트 27,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등의 주로 도로 구간이 한때 폐쇄되거나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교통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근 뉴욕시도 폭우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센트럴파크 기상 관측소는 1시간 동안 2.08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해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하철 노선이 일시 중단되고 지하 역사 내에 물이 들이치는 장면이 SNS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항공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이에 따르면 뉴욕시 3대 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가운데 1000여 편이 취소됐고 1,100여 편 이상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침수 차량 사고가 이번 폭우로 인한 유일한 인명피해로 확인되면서 당국은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갑작스러운 침수 상황에서의 대처 요령을 철저히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침수된 도로에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침수된 도로의 수심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구조물이 무너졌거나 균열이 생긴 경우 차량이 휩쓸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할 경우 신속하게 차량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가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안에 머무르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에 침수될 경우 창문이 작동하지 않거나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리창을 깰 수 있는 탈출 도구를 평소 차량 내에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차도나 하천 인근 저지대 진입 역시 위험하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비가 그친 직후에는 물이 빠지지 않아 고립되거나 침수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구역의 통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기상 앱이나 경보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 확인도 중요한 예방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역에 폭우예비 특보나 홍수경보가 발령된 경우 불필요한 외출이나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펜타곤은 로스앤젤레스에 주둔시켜온 국가방위군의 절반인 2,000명을 조기 철수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60일간 배치 명령을 내렸으나 사태가 다소 진정된 반면 산불 대처가 시급해져 4,000명 가운데 절반인 2,000명을 한 달여 만에 철수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불법 재료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로스앤젤레스 주변의 긴장 사태가 완전 수그러들지는 않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방위군 병력의 절반을 조기에 철수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펜타곤은 로스앤젤레스에 투입된 국가방위군 병력 4,000명 가운데 절반인 2,000명의 소집을 해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로스앤젤레스에는 주둔 병력이 국가방위군 2,000명과 현역 미 해병 700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6월 초부터 60일간 배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중 절반인 2,000명에 대해선 한 달여 만에 앞당겨 조기 철수시킨 것입니다.
펜타곤은 왜 조기 철수시켰는지, 나머지 병력들을 언제까지 주둔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스앤젤레스 현지 국가방위군 지휘관은 6월 말에 로스앤젤레스의 반이민 단속 시위가 수그러든 대신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시즌을 맞고 있다며 방위군 병력 200명을 산불 대처로 재조종해 줄 것을 펜타곤에 건의했던 것으로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최근에도 농장에 대한 일터 단속 과정에서 농부 1명이 사망하고 메가더 공원 등지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등 긴장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방위군이 전격 투입됐을 때와 같은 대규모 격렬 시위나 경찰과의 충돌, 로봇택시 방화 등 심각한 혼란상은 눈에 띄게 수그러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방위군의 전격 투입으로 로스앤젤레스의 대혼란을 진정시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로스앤젤레스 시당국은 통행 금지를 일주일간 시행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카렌 베스 LA 시장은 캘리포니아 지역이 초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위기의 시즌을 맞고 있다면서 국가방위군 병력을 산불 대처에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다시 매년 줄어들어 팬데믹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회계연도 한 해 그린카드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취업 이민이 8,400여 명으로 1,000여 명이 줄어들고 가족 이민은 5,000명 안팎으로 감소해 이를 합하면 14,000명 수준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서의 미국 이민 열기도 식어가고 있고 미국 정부의 영주권 발급도 까다로워지면서 한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서 수속한 시민권자의 직계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의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전체 숫자는 집계할 수 없으나 이들이 매년 3,500명 내지 4,000명이라는 점에서 2024년 한 해 그린카드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14,0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000명 이상 더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2024년 한 해 8,334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2023년 9,570명에서 1,000명 이상 급감한 겁니다.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은 2024년 한 해 5,3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로서 한국서 수속해 승인받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 1,322명인데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은 미국 수속자들은 매년 3,500명 내지 4,000명이라는 점에서 5,300명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있는 가족이민 초청으로 수년을 기다리다가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들은 지난 한 해 512명으로 전년의 490명과 비슷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3년 동안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자들을 보면 2022년 16,170명에서 2023년 15,770명으로 400명 줄어든 데 이어 2024년에도 잠정 14,268명으로 1,500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영주권 취득 한인들은 2022년 1,338명에서 2023년 9,570명, 2024년에는 8,434명으로 연속 감소했습니다. 가족영주권 취득 한인들은 2022년 5,791명에서 2023년 6,110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에는 다시 5,32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바이든 시절에도 감소세를 면치 못한 한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은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수년간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파워가 신장되려면 한 해 2만 명씩 영주권을 취득하고 15,000명 이상 미국 시민권을 얻은 다음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 근년 들어 후퇴 또는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하는 방안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를 주관했던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더미에 올라있는 미국민 1,500만 명이 크레딧 리포트의 의료비 부채 상황이 그대로 보고돼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채를 3대 신용평가기관의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시키려던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의 규정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항소할 기관조차 사실상 없어져 무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숀 조단 판사는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이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규정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은 발효 시행하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연방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싸워야 하는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실상 문을 닫는 수순을 밟고 있어 법적 투쟁이 어려워져 이번 제도는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민 1,500만 명이 다시 의료비 연체와 컬렉션 내용이 3대 신용평가기관에 보고되고 등재돼 재정 상황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민 1,500만 명은 현재 490억 달러의 의료비 부채를 지고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20%는 하나 이상의 의료비 부채와 컬렉션에 넘어간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강제 징수인 컬렉션에 넘어간 전체 빚의 절반은 의료비 빚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비 부채의 연체와 컬렉션 내용이 3대 신용평가기관에 보고돼 반영되면 크레딧 스코어가 급락하게 됩니다. 신용점수가 급락하면 주택 모기지나 자동차 할부 금융 등을 얻기가 매우 힘들어지거나 고율의 이자를 물게 됩니다. 다만 3대 신용평가기관들인 에큐팩스, 엑스피리언, 트랜스유니언은 500달러 이하의 의료비 부채는 자발적으로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이 대외원조와 공영방송에 배정했던 승인된 연방예산 90억 달러를 이례적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회가 고유 권한인 예산 승인권을 일부 포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연방예산 무효화를 수용한 것이어서 이례적인 환수 조치가 대폭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장악하고 있는 트럼프 공화당이 극히 이례적인 승인된 연방예산 환수 조치까지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은 이미 승인한 연방예산 가운데 대외원조와 공영방송 지원 예산 90억 달러를 무효화시켜 환수하는 법안을 이례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지난달 이미 승인한 바 있어 약간 수정된 상원안을 다시 한번 최종 가결해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원 표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BBB 법안 때처럼 50대 50 가부동수가 나와 제디 벤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킹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진전시켰습니다. 연방정부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연방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와 함께 연방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연방의회 고유 권한인 연방예산 승인권에 도전하는 게 되는 승인예산 일부 무효와 환수조치 법안까지 모색하고 나선 것이어서 민주당 의원 전원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연방예산 90억 달러 환수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직전 대표였던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과 수산 콜린스, 리자 머커스키 등 3명이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의회 고유 권한을 포기하고 트럼프 행정 파워에 굴복하게 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연방예산 90억 달러를 무효화해서 환수하게 되면 미국의 대외원조 80억 달러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PBS, NPR 등 공영방송들에게 지원하는 11억 달러도 중단됩니다. PBS 텔레비전과 NPR 라디오 방송은 절반 정도의 예산을 연방 예산에서 지원받아 왔는데 10월부터 연방 예산이 중단되면 본사는 가까스로 생존할 수 있으나 감원 감축이 불가피해지고 각 지역 방송국들은 대거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공영방송에 앞서 전액 연방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라디오 프리 아시아 등의 예산 지원을 중단해 사실상 문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